성폭력에 대한 무고하고 공갈 혐의인데 이 범인들이 부부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하고 남편이 함께 이런 일을 저지른 건데요. 네. 어쨌든 무고와 공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나온 거죠? 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는 2016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2016년에 이 부부가 함께 합동으로 이제 한 남성에게 접근을 하는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화하는 거고요. 아내가 이제 남성들을 유인을 합니다. 채팅 사이트에서. 근데 그때 이제 유인된 남성이 현직 경찰이었어요. 경찰. 예, 인터넷 창에서 만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가졌고요. 만난 자리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스킨십을 유도합니다. 네.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스킨십을 유도했고 유도하고 나서 헤어졌어요. 스킨십을 유도하면서 스킨십이 일정 부분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네. 이 여성이 자신이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강제추행 당했다고 신고하고 나서 한 일이 그러니까 무고네요. 예, 이 남성에게 내가 신고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자해한 듯한 어떤 흔적을 자해한 흔적을 보여주고 심지어 만나서 남편과 함께 이 사람을 폭행하고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 신분이 현직 경찰이잖아요. 뭔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걸 우려해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번에 걸쳐서 900만 원이나 합의금조로 건넵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 이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금을 준다는 거는 이 사실이 그냥 단순히 무고임에도 알려지면 자기한테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제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일이 알려지는 순간 사실은 사회적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어떤 형태로든 뭐 고소가 되면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경찰서 내에 일정 부분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또 본인의 인사고과나 진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물론 나중에 최종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조사받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저 문제가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뭐 불륜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실제 접촉을 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도 약점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본인의 가족에게 알려졌을 때 그것이 또 본인한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그럼 일단 돈 달라고 하니 돈 주고 무마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주게 된 것 같고. 부부 공갈단이 저런 일을 계속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할 때마다 저렇게 먹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되면 공갈을 당했고 협박을 당했으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특히 가정이 있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가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무마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약점을 잡고서 저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성수 변호사님 선고를 보면 결국엔 집행유예로 둘 다 나오게 됐는데 재판부에서 죄질이 무겁다라고 얘기하면서 집행유예를 줬단 말이에요. 예, 조금 뭐 개인적으로 무고, 공갈 그리고 폭행까지 있고 또 이게 동종 수법으로 해서 피해자가 2명 내지 3명 이상 더 있거든요. 근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게 저도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고 우리 재판부에서 너무 무고, 공갈에 대해서 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내리면서 무거운 죄지만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피해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제가 예전에 관련 사건, 이런 유사한 사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분이었는데 해임이 됐어요. 근데 이제 형사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되면서 해임이 됐는데 법원 단계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임 처분 취소를 했는데 그분은 그래서 거의 수십 년 동안 경찰직을 하면서 평생 몸담아 있던 직장 자체를 그 무고 하나 때문에 다 잃게 되고 소송하면서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뭐 이제 집안에서도 당연히 굉장히 난리가 났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까지 다 입게 됐는데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알던 동생 한 명도 무고로 한번 다니던 회사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둔 적도 있거든요. 이게 정말 무고라는 죄가 그 사회의 그 법이라는 체계 자체를 문란하게 하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동생 같은 경우에는 무고인 게 명백한데도 무고죄 처벌을 안 했거든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사회적으로 인식이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미투에 또 등 업어가지고 또 활동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이 부부가 결국 이혼을 했는데 이 전 아내가 남편도 허위 신고를 해요, 나중에는? 예, 그렇습니다. 참 지난해 협의 이혼을 했거든요. 협의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뭔가 자신에게 이제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남편까지 경찰에 신고하는데요. 이 역시 무고였어요. 뭐라고 신고했냐면 전 남편이 뜨거운 라면을 부어서 내 손가락이 괴사해서
절단됐다라는 게 이 경찰 신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역시도 허위 신고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담수 글쎄요. 처벌을 좀 더 강하게 해야 이런 글쎄 이건 좀 버릇이나 습관 같거든요.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상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가중 처벌을 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재판부에서는 아마 이제 여성이 출산에 가까워져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좀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는 뭐 피해자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 사람의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그림자가 기나게 들이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증, 무고 이런 데 대해서 처벌을 우리가 별로 강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니까 양형 기준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로 이 피해 회복이 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좀 바뀔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무고나 이런 부분, 위증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점점 엄하게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